じゃーん。じゃあ、これはね、韓国のね、ヤッカっていうね。じゃあ、どうぞ。私も食べるんで1個だけ食べて。 여러분, 약과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편의점에 갈 때마다 작은 사이즈의 약과를 빼놓지 않고 사올 정도로 약과 홀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난생 처음으로 약과를 먹어보고 홀딱 반했다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마리코리아님인데요. 마리코님은 물론 그녀의 아버지까지 약과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26살 마리코라고 합니다. 짜잔! 한국의 약과를 먹어달라고 할 거예요. 약과 이렇게 이게 한국의 전통 과자라고 저는 봤는데, 전통 과자로 약간 제가 봤을 때만 드라마나 사극인가?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왕 앞에 있는 그런 과자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은 이 과자를 일본인 아버지가 인생 처음으로 먹으면 어떤 반응을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안 먹어본 상태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달콤한 것 같고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일단 한번 같이 가보시죠. 고고. 한국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약과도 그렇고 한과? 그런 것도 안 먹어봤거든? 잘 먹겠습니다. 오.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먹기가 편해요. 먹기가 편하고 맛있어요. 진짜 아빠가 말했다시피 도너츠랑, 그리고 예전에 일본의 맛동상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가린도 많아요, 진짜. 저 같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이걸 또 선호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달아요. 배부르다 근데. 짠. 자, はい。じゃあ、これはね、韓国のね、ヤッカっていうね、ヤッカってちょっと言ってみて。ヤッカ。ヤッカっていう韓国のね、そう、ヤッカっていうお菓子なんですけどね、多分昔のね、時代劇とかそういうドラマとかにね、出てくるね、日頃から日常で食べてるお菓子っていうよりは、歴史的に結構深いんですか？そう、王様の前にあるような、そういうね。何十年くらい前の歴史で、何年くらいでした？知らない。あ、皆さん教えてください。はい。じゃあ、どうぞ。私も食べるんで1個だけ食べて。はい。1個でも食べるの？いや、全然、1個見た目もかりんとうに感じるんだけど。硬いな。じゃあかりんとうだな。かりんとう？日本のかりんとうのやつに似てる。甘い？そうだね。どんな味がする？どんな味？ドーナツみたいな味がするって。揚げドーナツみたいな感じ？膨らんでないドーナツ。ありがとう。 약과는 밀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한 것을 튀긴 유밀과의 대표적인 과자로, 밀가루를 고운 채로 쳐서 곱게 내린 다음 참기름을 넣어 반죽하고 꿀과 술을 섞어 다시 반죽을 만듭니다. 그 반죽을 약과판에 찍어 기름에 튀긴 것이 약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리코님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약과가 엄청난 인기라는 사실이죠. 요즘 20대에서 30대가 만들어낸 신조어, 할메니얼 디저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약과나 한과, 양갱 같은 전통 간식을 말하는데요. 할머니 세대의 먹거리 취향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를 뜻합니다. SNS에서도 전통 간식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할매 입맛을 태그한 게시물은 약 44,000개에 이르며 약과와 양갱을 태그한 게시물은 각각 약 57,000개, 약 112,0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죠. 유튜브에서는 약과 맛집 목록과
후기, 약과를 더 맛있게 먹는 이른바 꿀조합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레트로 열풍에 따라 옛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전통 간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서 늘어난 전통 간식에 대한 선호가 건강 트렌드와 연결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MZ 세대들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영양 성분을 따져 몸에 좋은 것을 찾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떡과 약과 같은 전통 간식들은 서양의 디저트보다 영양 성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즐겨 먹는다는 거죠. 또한 전통 간식이 할머니 손맛과 같은 옛 향수를 자극해 소비자에게 힐링을 선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힘든 현실에 지친 2030 세대가 비교적 익숙한 먹거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는 분석에 어쩐지 마음이 찡해집니다. 약과뿐만이 아닙니다. 길에서 파는 강냉이와 뻥튀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뒤 올여름 내내 미숫가루의 얼음을 동동 띄워 마시며 더위를 달래는 20대도 많고요. 위메프에서는 떡, 수정과 약과 등 전통 음식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크게 늘기까지 했습니다. 떡은 지난해보다 1169% 증가했다고 하는데 꿀설기처럼 전통 떡에 새로운 레시피를 더한 퓨전 간식이 인기를 끈 덕분이죠. 쌀을 이용해 고소한 맛을 살린 간식도 인기가 높습니다. 모나카, 뻥튀기, 누룽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수정과 미숫가루 같은 전통 음료 상품도 눈에 띄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MZ 세대들이 고안해낸 전통 간식의 변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몇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와플팬이 있는 분이라면 약과를 와플팬에 구워 먹어보세요. 와플처럼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약과를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린 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 등을 올려 먹으면 K 브라우니, 약포카토가 되고요. 휘핑크림을 얹어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 한민족의 약과 사랑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부터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반드시 약과를 올렸으며 불교에서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향, 혼례 때 나폐 음식으로 활용됐죠. 게다가 약과가 맛있다는 소문이 중국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원나라는 고려 약과를 고려병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부러워한 기록마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고급 과자이기도 한 약과. 주로 정월에 만들어 먹었으며 명절 잔치 등에서만 약과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약과의 모양은 처음에는 밤이나 대추, 배, 감, 물고기, 짐승 등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었으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약과의 사용이 지나쳐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1179년 명종 때 약과를 먹는 걸 금한 적도 있었고요. 공민왕도 약과를 만들어 먹지 말라고 명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금지했는데도 약과를 만들어 먹다가 곤장 60대에 형벌을 받은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약과 사랑이 엄청났던 거죠. 한민족이 고려시대 때부터 사랑한 약과.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젊은 세대들의 사랑까지 받고 있다니 대견하게 느껴지는데요. MZ 세대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데다 어린 시절 할머니 품 같은 느낌이 나서 즐겨 먹게 됐다며 인터넷으로 사서 쟁여둔 간식을 아빠, 엄마도 즐겨 드셔서 온 가족이 TV를 보며 함께 먹는다는 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출한 시간에 간식으로 약과 하나 어떠신가요?